연습해야 하는 건 아는데 이 손가락은 안 돌아가고 악보는 막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저를 다시 피아노 앞으로 불러낸 건 노력도 의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치고 싶어지는 그 한 곡이었죠.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 똑같이 지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매일같이 연습실에서 이 큰 곡을 붙잡고 이 손가락 안 돌아가는 부분을 막 몇백 번씩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나 이 피아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걸까? 이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피아노 앞으로 끌어낸 건 힘내자 이런 다짐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흔드는, 나를 피아노 앞에 다시 앉게끔 만드는 음악이었어요. 혹시 빠르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연습하기 싫을 때 해결책 5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작은 목표로 시작하기, 연습 환경 바꾸기, 연주 영상 촬영하기, 커뮤니티에서 교류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곡을 치는 방법까지요. 이거 다 좋은 방법들이지만 각각의 한계가 있어요. 먼저 1번, 작은 목표로 시작하기. 이 작은 목표로 시작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연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내 의지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2번, 연습 환경 바꾸기. 이 맨날 집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돈을 내더라도 방해 요소가 없는, 그리고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아닌 조금은 불편한 공간으로 가서 연습하는 건 연습에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이 집중도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런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하고 느낄 수 있고, 이 또한 내가 내 발을 옮겨서 연습실로 가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실행에 못 옮기고 내일로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죠. 미루다 보면 연습 자체가 멀어지게 되고요. 3번째로 연주 영상 촬영하기.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는 거.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심리적으로 자꾸만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저절로 연습이 열심히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은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연주가 매끄럽게 완성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숙제나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더 피곤함을 느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4번, 커뮤니티에서 교류하는 거. 나와 결이 같은 커뮤니티에서 연주 영상을 교류하거나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나의 피아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연습에 탄력도 붙고 즐거움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 나의 연주 완성도가 더 높아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거나 더 막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게 밸런스에 맞게 곡 전체를 연습하기보다는 딱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만 막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곡이 자꾸만 완성되지 않고 헛돌게 되고, 이게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기운 빠지게 만들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1번에서 4번까지의 방법들은 다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피아노 앞에 앉아야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피아노 앞에 앉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운동 방법은 너무 많지만 내가 헬스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악기 연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5번, 바로 좋아하는 곡 연주하기. 이 좋아하는 곡이 너무 어려운 곡이다 하면 또 연습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제대로 곡을 고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피아노 슬럼프에 빠지면 머리로 다시 연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나를 다시 피아노, 악기 앞에 앉게끔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몇 음만 쳐도 내 추억과 감정을 탁 하고 건드려줄 수 있는, 나의 감성을 탁 깨워주는 어렵지 않은 곡이 있다면 어떨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이 연주를 하고 싶어서 피아노 앞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방법,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 그런 곡은 바로 디즈니 음악이에요. 이 몽글몽글한 멜로디, 감성 가득한 화성, 오랜만에 들어도 어린 시절의 향기와 기억을 단번에 불러내는 음악들이죠. 예를 들면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라는 곡이 있어요.
곡을 치면 막 내 마음에 있는 동화책이 막 차르륵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뜨끈뜨끈한 팝콘 데워서 막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던 나의 어린 시절의 설렘이 생각이 나고 막 화려하게 터지는 폭죽 아래에서 피터팬이랑 딱 손잡고 이제 네버랜드로 들어갈 준비가 된 그 행복했던 동심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들으면 그 별빛 가득했던 밤하늘에 알라딘과 자스민이 막 자유롭게 나르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럼 이 곡을 연주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그 자유로움과 웅장함을 막 표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주하는 손맛도 살아나고 이게 이 연주의 몰입감도 완벽하게 생기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저랑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피아노 앞에 얼른 앉아서 막 쳐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렇게 나를 그냥 악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곡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디즈니 음악은 단순히 몽글몽글 감성 있고 아름다운 멜로디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곡들로 레슨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클래식 곡과는 다른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많구나 라는 점이거든요. 여러분, 이 음악의 진짜 큰 가치 중 하나가 내 마음 가까운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또 이 악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데 있거든요. 이 디즈니 음악은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이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화성 안에 또 멜로디 안에 굉장히 세세한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아, 이 화성이 이렇게 바뀌면서 장면이 이렇게 변화했구나. 이런 걸 이 눈으로, 스토리로, 분위기로 함께 기억하니까 연주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화성의 색채를 더 폭넓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 멜로디에 가사를 담아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긴 호흡, 긴 프레이즈를 그려내는 능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건 다른 기교적인 연습만으로는 얻어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토이스토리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명곡 When She Loved Me,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 라는 곡이에요. 사랑받던 장난감이 버려지는 슬픔이 담긴 곡인데 단순히 음만 치면 밋밋하지만 가사와 감정을 담으면 완전히 다른 음악이 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모든 게 아름다웠죠.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라는 가사거든요. 이 배경은 이 버림받은 장난감이 좋았던 나의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움과 슬픔을 가득히 느끼는 그런 곡이에요. 이 스토리를 알고 연주하면 연주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주가 되면 이게 내 마음 가까이에 있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연주가 나에게 또 듣는 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힐링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들과도 이런 레슨을 하고 나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느껴지고 음악에 몰입하는 능력 자체가 확 달라지고 표현력이 자라나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로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게 현장에서 그냥 느껴집니다. 저희 작년 연주회 때는 실제로 이 디즈니 악보집에 있는 곡들을 많이 참고해서 거의 한 절반 이상 그렇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어린이는 한 음절 한 음절에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거든요. 이 친구가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쁜 친구인데 이 무대를 마치고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음악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지만 이런 게 진짜 음악의 매력이구나, 이런 걸 이 곡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린이는 지금도 연주하는 거 보면 절대로 그냥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 음악에 대해 생각하면서 소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음악에는 늘 감동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악보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편곡된 악보로, 연주가 편안한 악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즈니 곡들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시중에 편곡된 악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악보는 화성이 너무 단순해서 그 감성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편곡자의 색이 너무 강해서 원곡의 맛을 전혀 못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려낸 잘 편곡된 악보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혹 이런 악보들이 있어요. 화성이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알라딘이 아닌 것이 뭔가 미묘하게 아쉽죠? 이건 뭔가 내가 아는 그 알라딘이에요. 멜로디와 그 화성이 딱 내 그 향수를 확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두 악보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의 쓰임과 반주의 흐름 때문에 곡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꼭 챙겨야 할 1번은 다 같은 디즈니가 아니다. 원곡의 분위기와 최대한 비슷하게 편곡된 어렵지 않은 악보를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이 디즈니 악보집인데요. 3호 뮤직 정품 디즈니 라이선스 악보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악보를 진짜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악보는 진짜 하나쯤 가지고 있을 소장 가치가 있다 생각할 만큼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디즈니 악보집이에요. 저는 초, 중, 고급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초급은 너무 쉬워서 체르니 100 정도 수준의 악보를 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중고급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르니 100에서 30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책을, 체르니 30에서 40 정도 수준이라면 이 책으로 연주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 책의 디테일이자 정말 좋은 거는 스프링 제본이라는 거거든요. 연주할 때 자꾸 옆으로 막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이 작은 디테일이 연주에 편안함을 주고 책을 몇 년째 사용해도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이런 악보집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록곡이거든요. 이 악보에는 우리가 알만한 디즈니 명곡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골라서 연주하는 재미가 있어요.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코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악보들을 다 따로 찾으려면 그것도 엄청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권에 딱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편리하고 좋을 수 없어요. 난이도는 곡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피아노로 연주하기에 편안하게 편곡되어 있어서 피아노를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연주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이 악보마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피아노로 연주하기에는 이 손가락의 이동이나 이 쓰임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는 그런 부분 없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편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원곡의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편곡해 두었기 때문에 피아노로 이 디즈니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나 이 가장 어려운 버전의 교재에는 메인이 되는 멜로디 주변으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오브리,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음들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표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인 수강생 분께서는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QR
QR코드예요. 연습하다가 답답하거나 꼬이는 구간이 있거나 박자가 헷갈린다거나 했을 때 이 QR을 통해 바로 영상을 보고 참고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연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음악을 또 피아노를 아름답게 또 사랑스럽게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연습을 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음악으로 이 예술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좋아서 저도 음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악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동심을 깨워주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음악에 담아내면서 음악과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 화성 너무 좋다 하면서 음악에 흠뻑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음악과 사랑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악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디즈니 음악을 연주할 때는 꼭 배경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작은 악상들을 직접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완성도는 물론 나만의 이 감성이 가득 담긴 연주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거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